120페이지 첫 줄에 보면은 이성이 그처럼 갑작스럽고 그처럼 피할 수 없고 그처럼 느낄 수 없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의 비겁한 마음을 들추어 나무라니 우리는 비교적 용납될 만한 다른 핑계를 댄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다음 줄 계속해서 어떤 불행이건 그 불행 자체 이외의 다른 위험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치통, 통풍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람을 죽게 하지 않으니 누가 중병으로 치는가.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 죽음에서 주로 고통만을 문제 삼기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고통이 우리 삶의 최악의 사고라는 데 나 동의한다. 그 다음 줄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할 망정 참을성으로 들어보고 육체가 고통에 시달릴지라도 영혼과 이승만은 그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에게 득, 용기, 힘, 관용 그리고 결단에 대한 신념을 불어넣을 수 있겠는가. 고통에 시달릴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뭡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득과 용기, 힘, 관용, 결단에 대한 신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고통을 이겨낸다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도전해 볼 만한 고통이 없다면 그런 가치를 어디서 활약하겠는가. 그래서 용덕은 위험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키케로 말이 나옵니다. 사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경박과 동료인 즐거움, 쾌락, 웃음과 놀이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단호하고 의연하게 슬픔을 견딜 때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미덕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미덕이야말로 좋은 것이라는 얘기인데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도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중하면 짧고 길면 가볍다. 그래서 고통이 지나치다고 느끼면 오래 느끼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저를 끝내거나 아니면 너를 끝내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나큰 고통은 죽음이 끝장내 준다는 것. 자잘한 고통은 숨 돌릴 틈을 많이 주고 중간 정도의 고통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 인간의 마지막 근래인 자살 이런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이 이런 거. 이처럼 우리는 고통이 가벼우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없이 클 때는 피할 수 있다. 재미있는 표현은 극장에서 나가듯 우리는 불쾌하게 하는 삶을 떠나버림으로써 그 121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그토록 안달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만족을 마음에서 찾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놓고 한번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육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 가지 행복, 한 가지 자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온갖 형태로 다양하게 변하면서 육체의 느낌과 다른 모든 사건을 저 자신의 자기 상태에 복속시킨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안위에 적합한 길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면은 마음은 수천 가지 갈림길을 취할 수 있으니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우리의 안위에 적합한 길을 선택해 주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처에서 모델뿐만 아니라 마음만 동의한다면 그 상처, 불행 자체로부터 영광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 육체는 한 가지밖에 없죠. 마음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합한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 마음은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저를 위해 이용한다. 오류나 꿈까지 우리를 안심시키고 만족시키는 충실한 재료로서 마음에 유용하게 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형태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적합한 길을 선택하는데 충실한 재료, 어떤 꿈이든 오류든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123쪽에 플라톤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고통이나 쾌락을 격렬하게 사로잡히는 것을 우려한다. 마음을 얽매어 육체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반대로 그 격렬한 몰두가 마음을 육체에서 떼어내고 분리시켜서 두렵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아나면 적이 더 사나워지는 것과 똑같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 고통은 더 오만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딱 중간점일까요? A라고 되어 있는 중간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에 고통도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내주는 만큼만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 몰두하면 할수록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게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에 보면은 그 애들 키울 때 훔치게 해서 도둑질 시키죠. 들키면 난리 납니다. 죽상이 맞아 터지겠죠. 안 들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우를 훔쳐가지고 뱃속에 훔쳤는데 그 여우가 자기의 몸을 파먹어도 그 안 들키려고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들은 또 맞는 것도 훈련받아요. 부들이 맞는 것도 7살 죽도록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힘든 산통 역시 고통을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산통이 고통스럽더라고 말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저희들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왜 학교에서 교문에서 출받다 맞는다 선배들한테 허벅지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한 달 내도록 가도 집에 가서 혹시 아버지하고 모였고 하면 다리가 와 그런 날은 뭐 그냥 그 맞았습니다. 뭘 잘 맞았다 니가 뭐 잘못했겠지 이하고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어요? 뭐 그랬던. 그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난리 나는데 왜 때리냐? 뭐 잘못한 일이 있었겠지 뭐 이라고 그냥 넘어. 아니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두드리 맞을 짓은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서 몽둥이 몇 대 맞는 거는 뭐 하지만 그 정도 맞았다는 것은 그거는 폭력이지 뭐. 근데 그때는 폭력이 일상화돼 있었고 저도 그렇죠. 선생님을 처음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 아 때렸어요? 예.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면 제가 끔찍한 거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들이 뭐 다 그렇게 뭐 담배 피는 거 걸리면은 야 막 대가리 박아서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그랬다고 난리 나고. 오 제가 생각해도 와, 너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하긴 그 당시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 그 교감도 아닌 약간 주임 선생이 젊은 여교사한테 이 쌍이라고 욕을 하고 그 옛날에는 그걸 그래서 선생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서 야단 치는 거 야단.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폭력이라는 거, 뭐 고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 간섭화 또는 주변의 일상화돼서 못 느끼는 그렇지. 그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게 뭐 관습화 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육체적인 거는 이렇게 좀 익숙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게 옛날 아들 보면 자꾸 단련이 왜 약간은 두드려 맞고 만다는 거지. 예, 숙제 안 하면 때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좀 덜 말하는 아픔을 느끼는 고통의 감정. 근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왜 정신적인 거는 왜 마음의 어떤 그런 거는 이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게 좀 크게 느껴지는 거라 그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그게 뭐 단련이 안 된다고 그런 내용 같은 좀 느낌도 들었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이게 단련이 되지만 이게 뭐 익숙해지고 조금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적인 심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 이거는 아주 작은 게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큰 게 적게 아무 일 아닌 듯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인 건 좀 다르다는 생각이 학생들 차이가 많아서 말을 똑같이 했는데 네. 잘못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처를 받아서 그게 민원화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도 경험했지만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뒤에 가다가 뭐 안 하고 있으면 등짝을 탁 네. 때려도 아무 그게 없어요. 여학생들이 했다가 너무 성추행이네. 예,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여자 여자 선생님? 예, 그렇게 해도 아 뭐 선생님이 왜 때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또 반대로 이제 말로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뭐 예를 네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아닌데 아주 상처를 받는 경우가 그런 아주 경우. 예민하게 예. 요즘은 예, 특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어쨌든 뭐 행동으로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뭐 폭력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받는 상처하고 이 마음으로 받는 상처는 좀 다른가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말씀 중이신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교도 더 그랬는데 집에서 너무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말로도 혼내는 게 습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비율을 안 맞춰주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한테 또 학부모가 또 뭐 난리를 쳐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또 조사하겠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식 하나 있는 집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집에서 그 야단을 안 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도 야단 안 치면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야단 못 치게 또 하잖아. 네. 자기 애는 왕의 DNA 있다. 누가 그랬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잘 두받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혼자는 저희 엄마 아빠는 혼자이기 때문에 두받들어주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고 보는 것일 수 있지만 일반적 사회 통념상 그게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을 경우 있거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참. 근데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3학년 학생인데 구평 모의고사를 치고 뭐 요즘은 수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막 뒤지서 했길래 야 몇 점이야 이러면서 77점이네 이라니까 순간적으로 애가 탁 인상을 왜 이랬더니 그제 인권 침해 자기 왜 프라이드 이걸 뒀는데 점수를 이야기해요. 그리 순간적으로는 미안하다 가지고 이거 집에가 왜 이러고는 방금처럼 미안하다 이라고 자리를 뜨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애들한테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77점이 자기가 3등급을 바라고 있으니까 77점이면은 이번에 3등급 되네 이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애들 듣는데 그 소리 했다는 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즘은 무조건 미안해 이라고 이제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도 말하기 싫거든요. 딱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단절되는. 하여튼 요즘은 사회구조가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난 주말에 페북에다가 그 이번에 죽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네, 조금 얘기 다르죠. 아니 지금 아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습관은 천성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랬죠.
천성은 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 쾌락, 한가함, 게으름, 나른함으로 우리 마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릇된 견해와 나쁜 습관으로 나약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는 천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극복하면 이런 얘기죠. 그 몽테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 보면은 스카이볼라라는 그 장군의 얘기가 나오고요. 자기 몸을 찢었던, 그 다음에 몸을 절개할 동안 책을 계속 읽었던 사람.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그 간우가 그랬다 하는데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애써지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의 고통, 생리 뽑는 여자들. 야, 치유를 가지런하게 생리를 뽑았다는 게 옛날에도 있었나 봐. 아, 그래. 예, 90, 50번 욕망을. 요즘 양악 수술 많이 해요. 새 얼굴을 만들어 갖겠다고 공들여 흰머리를 뽑고 살갗을 벗기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 말을 보정하기 위해서 자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그다음 127쪽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교에서 보면은 이 고행했던 이야기들. 옛날에는 그 중세 때는 보면은 일부러 고행을 많이 했죠. 채찍질하고 뭐 그런 게. 그래서 여기 딱 128쪽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의 슬픔이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견해의 산물임을 알게 된다. 여기 그 앞에 보면은 그 자기 아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까 앞에도 우리가 아들 자식들 우물에 빠져 죽인 것도 있고, 몽테뉴는 실제 아들을 잃었다고 그랬죠. 이게 박안서 선생님에게 수필로 인해서 잠척의 고통이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일단 견해의 산물이라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9쪽 마지막 줄에도 보면은 우리의 견해가 사물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의 가치는 평가할 생각도 않고 우리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는 많은 경우에 저절로 일어난다. 이게 문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물의 질도, 유용성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살 때 치는 돈만 생각한다. 구매 금액이 그 사물의 본질의 일부이기라도 하듯이 우리 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에 부여한 것을 그 사물의 가치라 부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견해는 지출이 헛된 것이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어떤 것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 구입 금액이 다이아몬드야. 재밌는 표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다이아몬드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난간이 크면 덕이 크고, 고통이 신심해. 고통이 그 다음에 신심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 쓴맛이 약, 그러니까 약이 많이 쓰면은 약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걸 부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결국은 이제 이 견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 약간 다르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줄 보면, 에피쿠로스는 불안,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결핍이 아니라 풍요가 오히려 탐욕을 만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보면 견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견해가 모두 결정한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가 오히려 탐욕을 만든다.